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는 어떻게 견디지? 저녁에는 어떻게 잠들지? 하루 종일 견딜 수 없는 불안함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도 제외 주파수, 제외 타로를 보면서 또 그렇게 하루를 버텨내고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헤어질 때 이 세 가지 모습을 보였다면 전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우리에게 미련이 많을 확률이 높다는 증거입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헤어지면 우리는 모든 게 끝났다라는 마음에 매우 불안하고 조급해져요. 이별을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불안한 마음에 우리 시야는 정말 좁아져 버립니다. 지금 아니면 상대방이 마음 정리할 것만 같은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해버리게 되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헤어지고 나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네요. 많은 분들이 헤어지면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쩌면 헤어지고 난 직후부터가 더 중요해요. 이별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지만 헤어짐을 통보한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힘든 시간이거든요.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보면서 또 우리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지금도 재회를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상대방에게 나의 빈자리를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가만히만 계시면 90% 이상은 상대방이 스스로 우리의 소중함을 깨닫고 먼저 연락 와서 재회하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헤어지기 직전 한 달 내외에 있는 기념일에 정성을 다해서 이벤트를 해주거나 선물을 해주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에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헤어짐을 통보했다면 상대방은 우리에게 미련이 많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헤어지기 직전에 서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거나 상황적으로 피곤한 일들이 많다거나 환경적인 변화가 있어서 서로가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친 상황과 관계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쳐서 무의식에서는 우리를 향한 좋은 마음이 숨겨져 있는데도 관계를 비롯한 모든 삶의 시선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서 순간적으로 헤어짐을 통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한 달 전까지도 우리를 위해 이벤트를 준비하고 우리와 미래를 그리던 사람의 마음이 힘든 상황과 지친 관계로 순식간에 식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은 갈대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짜장면이 먹고 싶다가도 오늘은 햄버거가 먹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달달한 모습으로 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상대방의 무의식에서는 여전히 내가 소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대방의 헤어짐의 통보는 순간적인 감정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헤어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세상에서 가장 단호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헤어질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낯선 단호박의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단호해 보이고 이성적이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만에 감정이 바뀌는 모습을 보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감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의 감정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감정은 상대적이고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상대방에게 우리에 대한 그리운 마음과 빈자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면 또 한 달이 지나서는 우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누가 봤을 때도 상대방의 전체적인 스펙이 나보다 낮은 경우에 헤어지면서도 너만큼 좋은 사람을 못 만날 것 같다라고 말한 경우예요. 처음 만날 때는 우리가 너무 좋다고 외모도 모든 것도 본인의 이상형이라면서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사귀면서 전에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제일 괜찮았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사귀면서 내가 상대방에게 굉장히 잘해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 권태기가 오기 시작하면서 익숙함의 소중함을 잊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상대방의 속마음으로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도 날 좋아해줬는데 이 사람과 헤어지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겠지?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 전에는 본인이 항상 맞춰주는 의뢰 연애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느껴보는 왕자님, 공주님 같은 연애에
기고만장해져서 사귀는 동안에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사귀는 동안에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막상 헤어지려다 보니까 너만큼 좋은 사람 못 만날 것 같다라는 본심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막상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우선 가장 먼저 보이는 외모부터가 우리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도를 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높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현실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현타가 오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현타가 쌓이다가 다시 만나달라고 역으로 울고불고 매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헤어짐을 통보한 사람에게 대체 헤어짐의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분명한 이유를 말하지 못할 때입니다. 물론 헤어질 때는 본인도 본인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헤어질 때 설령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헤어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헤어짐의 원인들을 끌어모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 분명한 이유를 말하지 못한다는 건 헤어짐에 대해 오래 생각하지 않았을 확률이 크고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상대방 내면의 문제 또는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짐을 통보했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본인의 마음이 괜찮아진다거나 상황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우리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불안함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조금 더 기다리면 상대방이 연락 올지도 몰라요. 어제까지만 해도 단호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했던 추억으로 인해 감정선이 건드려지면서 오늘은 우리를 그리워할 수 있는 게 흑폭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흑폭풍이 올 시간을 충분히 주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쯤이면 우리가 당연히 연락이 와야 하는데 연락이 오지 않을 때 상대방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예쁘고 멋진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가치는 올라가고 흑폭풍이 와서 통제하기 힘들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연락이 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